김영환 지사 컷오프 되고 나서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 뭐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몇 달 동안의 수사에서 드러나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김영환 지사는 지금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기자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론이 되고 있어요.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단계였어요. 네. 어제까지.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이제 김영환 의원이 여기서 지금 큰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당으로 와서 지금 충북 도지사까지 했었었고요. 또 사실 연세가 있으신데 지금 정치인으로서 마무리하기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관심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본인 수사라든가 재판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좀 본인의 옥체를 좀 챙기시는 게 건강도 챙기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그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타이밍상 지금은 좀 더 자신을 돌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김영환 지사님 내로남불은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컷오프 되기 며칠 전입니다.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 선다우사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천 신청을 하시고 당의 결정에 순명해야 합니다라고 점잖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본인이 컷오프 발표가 납니다. 거기에 포함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심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충북 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출마 안 한다거나 공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본인이 그러지 마라 순명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컷오프 얘기되니까는 받을 수 없다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김영환 도지사 참 존경하고 좋아했었는데 조금 실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심경은 이해하는 바이나 이렇게 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사실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해당 행위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후보의 표를 깎아서 나의 위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결과론적으로 일을 상당히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부분이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현역 그 프리미엄이 있는 시장을 컷오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했고 그 결과로 오늘 그것이 맞는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위원장에게 박수를 좀 치고 싶고 그리고 아직 유무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3,100만 원이었나요? 이게 벌써 세 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한 건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세 건의 어떤 혐의가 있고 그 세 건이 다 체육계랑 또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 외에 또 수면 아래에 뭐가 있을지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부산에서 정성국 의원이 뭐 아들 명의까지 도용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또 이슈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경시 의원 그리고 강선 의원 결국 1억 원 받았다는 이슈로 지금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가 그걸 갖고 똑바로 썰려면 우리부터 깨끗해야지 우리 앞가림부터 똑바로 해놔야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뇌물이라든지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는 부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당이 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당의 기강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 결과에 승복하는 법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당에서 어떤 기회를 주는 경기 아니겠어요? 이 경선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컷오프를 당했건 아니면 경선에서 패배했건 서류 전형에서 패배했건 실기 전형에서 패배했건 면접 전형에서 패배했건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선당 후사의 정신인데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령 후보와 윤갑근 후보 다 예비 후보인데 예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김수민 전 의원이 또 후보자 등록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차례 아니 이정현 위원장이 김수민 경북
충북도지사 후보 만들어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상한 찌라시가 또 한때 돌았었거든요. 이거 혹시 좀 진위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우리 대변인? 저는 없는데 네. 일단은 이제 김수민 전 의원이 이정현 위원장과 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진위를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일단은 저는 김수민 전 의원보다는 더 관심이 갔던 게 윤곽근 변호사예요.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까? 그런 분이 충북 도지사에 도전한 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 오게 되면은 충북도에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겠는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일단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은 없습니다. 공간에는요 그분이 누굴 변호했다든가 누굴 변호 안 했다든가 이거 가지고 프레임을 주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없고 이기는 후보 이 후보를 우리가 냈을 경우에 충북도지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후보한테 당연히 공천이 갈 겁니다. 네.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대신 드리고요. 저는 김수민 이제 후보가 오늘부터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등록했으니까. 근데 또 추가로 또 누가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가 했다고 리스트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어느 후보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 공개 모집을 한 것을 보면 김수민 전 의원 이외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다. 네. 전체 리스트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돌아다니는 정보지를 또 보니까 네. 이 김수민 의원의 좀 자가발전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정현 이 위원장과의 연관설이 먼저 지라시를 돌았는데 그게 사실 저희 또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라시 감별사들인데 약간 좀 자기 지문 워터마크 찍혀 있는 그런 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좀 자가발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공관위원장이 원래 좀 음해를 많이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걸러들일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이게 또 혹시 모를 우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그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남은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 또 공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혹을 좀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근 약사에게라고 이정현 공관위원장만큼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뭐 특이사항이 없었었고 기성용 선수가 옛날에 축구에서 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그러니까 축구에서 지고 나서 이제 비판하는 팬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관위원들과 함께 공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고 맡겨야 될 때이지 뭐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을 생산하는 건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찌질한 행위로 보입니다. 네, 공관위에서 필요하다면은 뭐 입장을 내고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충북지사 후보군들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조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장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충주맨을 발굴한 맞아요. 우리 국민의힘의 전직 기초단체장으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한테 파격적으로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충주맨이 지금 또 개인 유튜브 파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근데 발굴했다고 보기에는 네. 시체말로 지가 컸죠. 지가 커서 근데 이번에 그게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이 제도권에서 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죠. 중대한 의사결정이에요. 이거 제가 일을 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충주맨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홍보기획실에 또 기획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안 돼요. 왜냐면 데려와봤자 이 사람 때문에 괜히 리스크 터지면 어떡하냐. 대통령의 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다. 등등등 우려사항들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어쨌거나, 대통령실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충주맨을 뭐 3급인가 4급으로 모시려고 했었다라는 네. 얘기가 또 그런 있었잖아요. 얘기가 돌긴 돌았는데 그것도 아마 그건 있을 법한 팩트는 얘기예요. 아니었어요. 있을 팩트. 법한 그렇구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인데 얘기를 안에서 논의는 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도권에서 저도 사실 굉장히 우려가 돼요. 사실 뭐 저 정도 스피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이게 또 무대에 세워가지고 정책 설명하라 그러면은 비서실장 컨펌 있어야 된다. 무슨 뭐 행정관 얘기가 오피셜처럼 나가면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렵다. 대변인실이 무력화된다. 등등등 100만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거나 충주시 차원에서는 저는 뭐 획기적인 기획을 했다고 봐요. 네. 충주맨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본인의 역량도 있는 건데요. 그거를 허락해주고 계속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흔들리지 않게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시기줄때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충주맨이 이걸로 네. 인해 가지고 엄청 충주시가 주목을 받았고 충주시장한테 이쁨을 받으니까 충주맨이 주변 공무원한테 시기줄때가 많았던 클레임이 거예요.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주변 공무원 입장에서는 9 to 6 하면서 양보 입고 정장 입고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창작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창작 과정이 이거는 그냥 무형의 뭐 아주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보면 그걸 알아. 이게 네. 쉽게 전달력 할 수 있고 그게 이게 바이럴 될 수 있고 그런 요소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본인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단하죠, 것들을 진짜. 그죠 인정을 안 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끝까지 이렇게 마음껏 너가 원하는 창작을 마음껏 해라.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고 해줬다고 해서 그 시장의 결단이었고요. 그럼요. 시장이 카가 없었으면 엄청 이렇게 쳐준 걸 거예요. 계속 할 자,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아니고요. 아 근데 진짜 공무원 사회에서 네. 충주맨이 뭐 하나만 빌미 잡힐 일 하면 아마 시장한테 네, 맞아요. 엄청 소삭질했을 거예요. 다른 네, 공무원들이 지금 얘가 사고 쳐가지고 지금 기사가 이상하게 났다느니 지금 뭐 충주시에 민원이 들어왔다느니 아마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기령 지금 시장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인 이런 업적을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네. 이제 맞습니다. 토론이 돼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충주맨이 또 샤라웃을 해줄 수 있죠. 왜냐면 저 같으면 고마워 샤라웃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으면 저를 그렇게 발탁해준 사람이 무대를 만들어서 덕분에 제가 컸으면 물론 내 능력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샤라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기령 후보의 그런 이력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다음 윤갑근 변호사가 있죠. 윤갑근 변호사는 많이 대표적으로 이 탈핵 국면에서 이 헌법재판소 이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이 윤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정중히 경선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는 또 글을 올려서 이번에. 또 이제 많은 또 호응을 얻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윤갑근 변호사, 이제 조기령 전 시장 그리고 김수민 전 의원 이렇게 아마 3파전 플러스 알파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김수민 전 의원은 최근에는 당면 개정 TF 단장으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소박합니다. 뭔가 느낌이. 네, 대표 그렇습니다. 경력이. 제가 어쨌든 더 응원합니다. 코멘트하면은 네, 네.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역효과예요.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하지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력만 네.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부산과 대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좋습니다. 확실히 좀 할 이야기거리가 많죠. 많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경선 때 대봐라. 한동훈 아무도 기억도 못한다. 관심도 없다. 그렇죠. 그 얘기 그냥 한 게 아니야. 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네. 저희가 다 사이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예, 부산 먼저 볼게요. 네. 이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형준 시장이 극적 생환을 하면서 맞아요. 박형준 현역 시장 vs 네. 이 주진우 해운대 지금 지역구 의원의 1대1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 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팽팽해요. 네.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가 다자 관계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살짝 리드한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양자 경쟁력은 또 엇비슷하게 나오는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어쨌거나 좀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아요. 뭐를 좀 봐야 될까요? 중점적으로? 네. 이 부산에서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네. 뭐냐면은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제가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 나와리가 부산이기 때문에 제 방송용은 아닌데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을 좀 잘 좀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의 장점은 뭡니까? 젊고 굉장히 선명하고 투쟁성이 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번에 잘 드러났고요. 또 뭐 매체에서 SNS 전체를 딱 스크린 해보니까는 가장 여당에 대해서 대여 투쟁을 가장 많이 한 대여 투쟁 메시지를 열심히 가장 했죠. 많이 올린 1위가 바로 주진우 의원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내일신문 최우민 기자가 그 처음이었었죠. 그걸 예. 했죠. 전수조사를 그래서 했습니다. 굉장히 그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로 여지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박형준 시장이 지금 부산에 와서 부산시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그런 목표 아래서 일을 무난히 잘 해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외부 유출도 박 시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급감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부산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산에 일자리가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부산 경제와 청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산업은행이 아직까지 부산 이전을 안 했어요. 네. 못했어요. 이 부분도 부산시장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위크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두 사람 후보 개인의 이제 특장점을 얘기한 건데 전체 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네. 누구를 응원할 것 같으세요? 부산 의원들 17명의 부산 의원들이 있거든요. 좀 현직 시장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현직 시장. 네. 왜냐면요. 그냥 현직 시장에서 이유가 아니라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나오면요. 3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없어요. 비죠. 그 다음에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장의 꿈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역량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박수영 입장에서는 의원도 있고. 그렇죠. 네. 박수영 의원도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좀 자기한테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진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젊고 역량 있고 똘똘하고 일 잘해 스마트해.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말까? 네. 아니 재선 아하. 삼선하냐 할 것 같단 말이야. 나 은퇴할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국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주진우가 시작하면은 내가 좀 곤란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주진우가 좀 앞섭니다. 박형준 시장보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적이 좁게 벌어지는데 어쨌든 주진우는 앞서고 있어요. 근데 경선은 조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지표에서 보면은 또 의원들이 박형준 시장이 도와주지 않을까? 상당히 중요하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치압을 알 수 없는 아주 팽팽하고 긴장감 넘치는 경선이 바로 이 부산에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총평을 합니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더 코멘트 할게 뭐 부산 없어 보이긴 한데. 전문가니까 저는 그럼 다른 얘기하자면 네. 저는 이번에 경선을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이제 조직기 많다고 하셨는데 박형준 시장에 만약에 경선을 안 하고 주진우 의원이 뭐 단수가 되거나 네. 아니면 현직 박형준 시장이 컷오프가 됐거나 했다고 하면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이 과연 주진우 의원을 진심으로 응원을 할 것인지 선거운동을 제대로 뛰었을 것인지가 의문이잖아요. 근데 경선을 해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되건 아니면 박형준 시장이 되건 혹은 뭐 누가 되건 경선을 통해서 그 선출된 최종 후보는 그래도 다 같이 또 네. 응원하는 그런 체제로 되지 정통성이 않을까? 있죠. 예, 그게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 물론 이정현 위원장의 어떤 뚝심 있는 그런 혁신 공천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산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경선을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포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댓글창에도 굉장히 쇄도하는 절한 선언을 해야 한다. 근데 이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주진우 의원이 또 매일신문 뉴스캐비넷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래요? 실제로 저런 2부에 댓글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런 질문이 그 영상 지금 보시면은 열의 9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뭐 다 좋다, 대외투쟁 잘하는 것도 좋고 젊고 유능한 거 뭐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한동훈 스태프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약간 이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동재 앵커가 뭐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또 명쾌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가 기억하는 답변은 탄핵 찬반을 사이에 두고 입장이 달라졌다 정도로 가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전 대중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한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것도 뭐 조금 뭐 적절한가에 대한 감론을 박이실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면 또 규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정치인의 숙명.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과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후보가 맞느냐, 그걸 충족하느냐, 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욕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피한다는 것은요, 정치인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부분은 주진우 의원이 보세요, 대여 투쟁할 때 굉장히 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친한계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약간 선명성이 떨어져요. 지금 질문 맞아요. 아까 이제 이동재 기자가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과제를 본인이 풀지 못하면 이번에 경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뭐 두 분 다 그렇게 뭐랄까요? 우리 당원들의 주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지점에서 쟁점이 없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런 그 지역 내 세력 문제, 그러니까 당협을 얼마나 장악을 하고 있고 현역 의원들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냐, 이제 이게 한 축이 될 것이고 또 한 축은 이 당원들께서 중요한 잣대로 보는 이 어떤 한동훈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네.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가 또 굉장히 핵심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주진우 의원이 방송 나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참고로 어떻게 주진우 될까요? 의원에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진우 의원 그 질문하신 그 슈퍼챗 쏘신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듣고 싶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듣고 싶어 그 대답을 주진우 의원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진우 의원한테 제가 보기엔 500만 원 후원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히려 그렇죠. 정말 저 애정을 가지고 사실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애정을 가지고 당신 질문하는 지지하고 거예요. 싶은데 정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잘 판단하시면은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 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절한이냐 아니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정치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박미영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절한이나 아니냐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요? 아니 우리 열정 엄마님께서 나 놀랐어. 저희가 슈퍼챗 액수를 원래 말씀 안 드리는데 주진우 의원님 저도 알고 싶어요. 꼭 알아봐 주세요. 숙제 드립니다라고 또 방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정 엄마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봐요. 저도 꼭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물어보고 네, 말씀하시죠. 할게요. 네. 나훈아 씨도 그렇고 래퍼 블랙넛도 그렇고요. 대중들이 궁금해하면 바지 내립니다. 근데 정치인이 절한이냐 아니냐도 얘기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 당에서 댓글 쓰고 심지어 여론조작 혐의로 쫓겨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과 같은 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캠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캠프에 누구 들어가는지 체크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 주진우 캠프에 왜 이렇게 어떤 집에서 사람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맞아요. 이거를 유추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네, 이제 네. 주진우 의원이 지금 해운대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갑. 만약에 후보 확정이 되면은 해운대가 재보궐이 날 확률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의도적으로 후보 등록을 늦게 하는 게 아니면 네. 이번 재보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 사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함합형에 오르냐에서부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진우 의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만약에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얼마 전에 롯데 자이언츠 옷을 입고 부산에 사직구제 야구보러 갔잖아요. 네. 근데 삼성 라이온즈 옷을 안 입고 부산 롯데 자이언트 옷을 입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구에서는 보궐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현역들 중진 그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경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궐이 안 생겨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는 만약에 확정적인 것은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 있는 곳이 주진우 의원 있는 해운대 갑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산에는 두 군데나 보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쪽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내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려주겠다는 어허. 그런 시그널을 네. 보낸다거나 아니면 일말이라도. 네. 사람들 구성이 섞여 있다거나 그쪽 캠프에 네. 섞여 있다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들 금방 합니다. 금방 합니다. 네. 그래 돼버리면 주진우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저도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씨가 사실 법무부 장관을 했고 법률 비서관을 했거든요. 사실 법률 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그렇죠. 대신에 거의 모든 인사 관련 스크린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인사권에 가장 깊게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국민의힘 공천 단계에서도 비례대표 명단을 포함해서 이 주진우 의원의 입김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죠. 이건 뭐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명단 라인업을 봤을 때 상당히 두 사람의 교집합이 읽힌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사람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라고 봐도 과언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은 특수부 네. 출신이기도 네, 네,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라리 정면 돌파를 하시든지 그래 나 한동훈이랑 친하다. 근데 정면 어쨌거나 돌파하셔야죠. 내가 일 잘하면은 나 지지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시든지 네. 뭐 아니면은 아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그런 관계는 없다 뭐라고 하시든지 뭐 전략은 이제 내부에서 고려를 하겠지만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요. 저도 사실 아는 게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죠. 말을 그 얘기가 아끼겠습니다. 그래 넘어가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다 봤기 때문에 네. 말을 좀 네. 아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대구는 딱 지금 정리되지 자, 않았는데. 부산에 그 얘기 한번 해야죠. 부산 말씀하시죠? 조국 빠질 수가 없습니다. 조국에 아, 부산에 그렇죠, 관심이 그렇죠. 많아요. 예. 부산에 관심이 많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특히 북구갑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전재수 자리가 지금 비교되면요. 네. 민주당에서 전재수 자리에 민주당 후보를 낼까 안 낼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만약에 후보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도가 되면 조국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조국은요, 이 어부지리로 자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표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갈라먹으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조국 후보가 지금 보세요. 4월 중순, 4월 뭐 말 이때쯤에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야. 민주당에서 북구갑에 민주당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결정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출마한다고 해도 뭐 한 2,000표 받을 텐데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한동훈 씨는 별로 고려 대상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네. 조국의 이제 부산의 어떤 변수는 네. 그런 거다. 조국은 자기가 뭐라 얘기하면 참 자꾸 물어봐요. 조국은 어디 나가느냐, 군산이냐, 평택을이냐, 부산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월 중순에 나는 맨 마지막에 배에 오르겠다. 이 무슨 뭐 선장들 뭐 이제 멋있는 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내는 지역에 본인이 가겠다. 그때가 어디냐? 그걸 눈여겨서 살펴보는 눈치 게임을 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늦게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마 확정시가 됐고 사실 후보 될 확률 99.9%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네. 원래 같으면 통일교 의혹 때문에 후보 등록을 못해야 정상이지만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등록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그 자리도 지금 보궐이 생길 건데 지금 박민수 장관 네. 같은 경우가 사실 네, 그 열심히 지역 뛰고 있죠. 그 지역에서 재선을 했었잖아요. 재선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재수 쪽과는 2대2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나름대로는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한동훈 얼정되지 못하게 그냥 지금 단수를 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이 기웃기웃 거려도 여기 우리 지역인데 왜 와? 오지 마! 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근데 이거는 저는 충분히 좀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좀 공관위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아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롯데 자이언츠 가서 유니폼 하나 입었던 게 최동원 선수잖아요. 네. 롯데 영구 결번으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옛날에 꼬마 민주당에서 출마했던 이력이 있는 또 선배님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출마했던 분이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이건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